네, 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Y골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마인드골프의 Y골프 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인드골프를 이미 다른 형태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마인드골프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인드골프는 원래 블로그 활동을 하는 골프 전문 파워블로거이기도 하고요. 페이스북, 트위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오디오 방송인 팟캐스트에서 마인드골프의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공감 골프 이야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30편 정도, 매주 한 편씩 오디오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동안에 이러한 방송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하진 않았었어요. 물론 간혹 이벤트성으로 마인드골프가 이렇게 어떤 이벤트에 참가해가지고 동영상을 찍혀서 나온 마인드골프의 모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골프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떤 방송을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골프 방송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스윙이나 동영상 강좌에 주로 이제 그러니까 스윙 기술적인 거죠. 그런 강좌에 좀 더 많은 할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강좌가 되어야 했는데, 마인드골프의 그런 강좌라기보다는 그냥 라디오 방송 같은 오디오 방송은 팟캐스트죠. 그것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스윙에 대한 레슨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마인드골프가 아마추어 골퍼로 사실은 원래 IT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골프는 좋아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니 이렇게 골프 쪽 관련한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티칭 프로이기도 하고요. 마인드골프가 골프 친 지는 한 12년 정도 돼 가는데, 다양한 이제 IT를 베이스로 한 골프 쪽과 관련한 그런 컨설팅 일도 하고, 티칭 프로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컬럼니스트 활동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 마인드골프 자랑을 하게 됐는데, 차차 이제 마인드골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마인드골프가 이런 동영상 강좌를 찍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레슨에서 마인드골프는 골프 레슨의 어떠한 방식에, 가르치는 방식에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리라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중력 같은 거라든지, 가속도, 원운동, 이러한 공이 날아가는 탄도,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 법칙도 있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누구나가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획일적인 그런 강좌보다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는, 강좌라는 말을 안 쓸게요.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스윙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자기 스윙은 얼만큼 그 원리에 좀 더 맞고,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이익이 있고, 좀 더 불이익이 있는지,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또 신체 조건도 다르고, 유연성도 다르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골프를 왜 치려고 하는지, 그런 그것들이 모두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골프를 모두 다 선수를 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즐겁게 배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스코어와 상관없이 좀 어울리려고 배우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하고, 어떤 분은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치려고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타수를 좀 잘 쳐서, 많은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싱글 디짓 핸디캡, 싱글 골퍼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케이스에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해서 가르치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인드골프가 그동안 동영상 강좌 안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동영상 강좌를 어떤 한 사람에게 또는 굉장히 극소수에게는 좀 맞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에게는 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슨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좀 더 인터뷰를 한다든지, 좀 더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좀 더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서 가르쳐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인드골프가 글도 쓰고, 팟캐스트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카페를 통해서도, 이제 나중에 이 동영상 뒤쪽에 그런 마인드골프 활동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이제 쭉, 또 동영상 끝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것들은 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야 자신의 어떤 스윙이 그 원리에서 어떻게 좀 더 잘 활용을 해가지고 스윙을 좀 더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지금 보통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 강좌를 왜 하느냐, 그리고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하는 것 대비 또 많이 바라시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 분들과 또 이걸 가르치는 티칭 프로,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추어들은 또 너무 많은 노력도 안 하고 자신이 너무 많은 목표를 두고 또는 어떠한 동작을 하지 말아야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어떤 동작을 좀 더 줄여야 좀 더 그 다음 동작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 대비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실은 그런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작들이 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커킹을 유지해서 내려온다든지, 뭐 임팩트를 강하게 하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겨드랑이 붙이라든지, 뭐 스웨이를 하지 말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왜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Y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Y 골프라고 정했고요. 그 Y가 Y도 될 수 있지만 WHY, 그래서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인드 골프가 정답을 얘기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이런 손실이 있겠구나, 또 이런 이득이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좀 더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르치는 사람은 뭐 선수처럼 다 되도록 할 수 있게끔 가르치려고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은 그만한 노력이나 시간과 비용, 그런 것들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생업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런 거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 나가야 좀 더 좀 합리적인, 그리고 서로 이제 그 감정의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좀 더 이해 폭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원리적인 측면은 얘기 드리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뭐 전문적인 프로 출신, 뭐 마인드 골프도 많은 사람들처럼 회사 생활을 하다가 골프를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추어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Y에 대한 얘기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이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 시켜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좀 더 이해를 하면,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좀 더 이런 원리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한다면 좀 더 그 배우는 데에도 좀 더 그 스트레스 덜 받고 좀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마인드 골프의 Y 골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길게 해드렸는데요. 뭐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또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만 하고 끝나는 거는 좀 그래서 가장 어떤 주제를 잡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이 왜 비거리가 생각보다 잘 늘지 않을까? 왜 우리의 비거리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비거리잖아요. 뭐 광고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남자는 비거리, 뭐 드라이버가 뭐 생명이다, 뭐 드라이버가 뭐 파워가 뭐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공 광고도 그렇고 뭐 드라이버 클럽 광고도 그렇고 뭐 그런 비거리에 대한, 물론 골프라는 게 거리와 방향의 두 가지의 게임이지만 어떠한 방향이 보장되지 않는 거리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또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멀리 보내고 싶은 어떤 운동 중에 운동보다도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거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죠. 처음 배우든 나중에 오랫동안 배우든 그 비거리에 대한 거는 큰 골프에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 비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늘지 않는가? 그 비거리의 어떠한 원리 중에,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원리 중에는 어떠한 그러한 그 원리가 있길래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더 충실하게 연습을 하고 그런 쪽을 학습을 해야 우리가 비거리가 좀 더 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클럽을 잠깐 잡았는데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공을 치는 거, 이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을 치는 것까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떠한 동작적인 그런, 동작의 그러한 부분들은 마인드 골프 어떤 예시를 통해서도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첫 번째 주제는 왜 비거리가 생각보다 늘지 않느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보통 이제 레슨을 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좀 비유를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가 좀 더 여러분들의 좀 익숙한 형태의 비유를 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비거리와 관련해서는 그 육상 트랙 경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그런 걸로 어떻게 이제 이러한 커킹과 클럽 헤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 예시를 지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칠판을, 마인드 골프가 칠판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칠판을 써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트랙 경기를 보면 우리가 트랙 경기 400m 트랙 육상 경기를 보면 이 직선 구간도 있지만 이 끝에 보면 이렇게 곡선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400m를 도는데 곡선 구간은 아래쪽, 위쪽 두 개 있고 양쪽에 직선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곡선 구간의 일부분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략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대충은 그렸지만. 그래서 이 맨 바깥쪽을 도는 그런 트랙도 있고, 이걸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쪽을 도는 트랙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트랙이 크게 있으면, 물론 여기서 1번 레인부터 10번 레인 이렇게 트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이 각 트랙에서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뛰는지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쇼트랙, 금메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타는 쇼트랙에서 보면은 이런 트랙이란 건 따로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다툼을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안쪽 트랙이죠. 이 안쪽. 그래서 어떤 원운동을 할 때 이 안쪽에서 돌면은 좀 더 빨리 돌잖아요. 이쪽에 도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경주를 할 때 보면은 이 안쪽 트랙을 좀 더 다투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사이클도 그렇고 육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육상을 할 때 이 안쪽 트랙을 뛰는 사람과 이 바깥쪽 트랙을 뛰는 사람의 관계로 그런 설명을 해드리면, 어떠한 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한 각으로 보면 거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각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기에 움직이는 각이나 이 움직이는 각은 동일한 각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 각은 세타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각은 여기서 움직이는 각이나 여기서 움직이는 각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펼쳐졌다 그러면 동일한 각에서 실제 거리가 다른 거죠. 근데 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요. 어떤 A라는 선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B라는 선수가 여기 있다고 하면, A라는 선수가 이만큼 뛰는 동안 B라는 선수는 굉장히 빨리 뛰어야 되겠죠. 굉장히 멀리 빨리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똑같은 각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400m 그런 곡선 운동을 하는 경기에서 보면 출발 위치가 달라요. 만약에 A가 여기서 출발하면 B는 여기서 출발한다든지. 그래야 이제 움직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같은 각에서 얼만큼 거리를 움직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요만큼 움직이는 거리를 갔을 때 B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대략 한 5칸 정도가 움직이는, 결국은 A라는 사람이 요만큼을 움직였을 때 똑같은 각을 가려면 B라는 사람은 5배의 속도를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려요. 이 사람이 시속 한 20km로 달렸다. 시속 20km인데 그렇게 되나? 하여튼 10이라는 속도로 달렸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50의 속도로 달려야 같은 각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A가 이제 가장 좋은 위치고 B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위치라고 보면, 똑같은 각을 움직일 때 만약에 A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A가 이제 또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10번 레인에 있는데 이 사람이 9번 레인에 있다. 그래서 A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A는 꽤 많은 구간을 움직여야 되죠. 여기 있을 때보다. 그래서 똑같이 그린다면 한 4칸 정도를 간다고 치면 A가 4칸의 거리를 가는 동안 B는 5칸의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럼 B 입장에서는 원래 A가 여기 있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되는 거죠. 물론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4대 5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게 있긴 하겠죠. 한 1.25배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속도로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있을 때는 5배의 속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는 대략은 이해하시겠죠. 어떠한 특정 각을 움직일 때 안쪽이 좀 더 이동거리가 짧고 바깥쪽이 좀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각속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각속도.
특정한 각에서 얼마만큼의 속도를 빨리 움직이느냐가 이제 각 속도인데요. 우리의 이제 클럽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클럽을 갖고 있고 우리가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의 관점으로 이걸 얘기 드리면 이 B라는 곳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클럽 헤드입니다. 클럽 헤드. 그래서 우리의 뭐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이런 클럽 헤드고요. A의 위치가 우리의 손목. 쓰다 보니 다 영어로 썼네요. 손목이고 이게 클럽 헤드죠. 그래서 클럽 헤드의 위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특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짧게 잡고 길게 잡을 수도 있지만 특정 거리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클럽 헤드는 항상 이렇게 B를 움직이는데 B의 속도를 얼만큼 빨리 해야 공을 더 세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공이 멀리 나가는 거는 공을 칠 때 클럽 헤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론 중요한 것은 스윗스팟에 잘 맞아야, 스윗스팟이라고 아시죠? 그 클럽 헤드의 특정한 이 잘 맞는 부분은 스윗스팟이라고 해요. 달콤한 스팟이라고 하죠. 스윗스팟. 이 스윗스팟에 얼만큼 정확히 맞느냐도 중요한데, 전제 얘기하는 기준은 스윗스팟에 똑같이 맞았다. 어떤 면이든 똑같이 맞았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상태여야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르냐라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공에 맞을 때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당연히 공에 전달된 힘이 더 많고 그 공은 그만한 또 힘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을 멀리 보낸다는 거는 클럽 헤드 스피드와 관계가 좀 꽤 많이 있죠. 물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얼만큼 정확하게 맞추느냐도 관계가 있지만 이거는 뭐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손목이 어느 위치, 우리의 손목이 그 클럽과의 관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헤드 스피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클럽을 들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인드 골프가 쓰는 클럽인데요. 참고로 이거는 마인드 골프가 쓰는 그 백이고요. 헤드 커버, 타이거를 좋아해서 타이거 헤드 커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립을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골프에서 그 겨드랑이를 붙여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캐스팅을 하지 말아요. 던지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 이 손목을 이렇게 꺾는 손목을 이렇게 꺾는 거를 커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백스윙 테이크백 하고 커킹을 해서 올라가는데 커킹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얼만큼 이 손목의 위치가 손목의 위치와 이 헤드의 위치가 어때야 스윙 스피드가 나느냐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만약에 손목이 9번 트랙에 있다 그러면 손목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클럽과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클럽의 헤드 스피드가 이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빨리 던지는 이런 걸 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캐스팅이 영어로 캐스트가 던지다거든요. 그래서 이 캐스트가 만약에 되면은 이 움직이는 간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간격 자체가 이 클럽하고 이 손목이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의 스윙을 자세히 보면은 선수들은 어떻게 치냐면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하면서 이렇게 커킹을 유지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공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구간이 임팩트 존이죠. 그 임팩트 존에서 공을 맞추어서 이제 임팩트를 줘야 되는 그 지역을 임팩트 존이라는데 그 임팩트 존에서 얼만큼 이 손의 움직임이 최소화돼야 클럽이 이제 각속도가 제일 빨라진다는, 스윙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팩트 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임팩트 존에서 내 손목이 얼만큼 최대한 최소화해서 움직여야 그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보면 다운스윙 때 여기서 커킹을 최대한 유지하고 임팩트 존까지 다 갖고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딱 풀리면 이 손목이 움직이는 구간이 이만큼인데 클럽은 이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이 손목을 유지를 많이 못하고 빨리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손목이 풀리면서 임팩트 존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는 이 A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점점점 이쪽에 가까워지고 이쪽에 가까워질수록 클럽 헤드 스피드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뭔가 그 도구를 들고서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이 손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도 손목으로 이렇게 잘 치고, 탁구도 이렇게 어깨로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목으로 치잖아요. 그 배드민턴도 어깨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목으로 하는 거.
야구도 마찬가지야. 야구도 투수 같은 경우 어깨로 던지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와인드업 했다 이렇게 손목으로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골프도 그것과 똑같이 다운스윙 때 얼만큼 커킹을 잘 유지하느냐. 결국은 이 커킹을 잘 유지하면 겨드랑이는 자연스럽게 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커킹만 잘 유지하더라도 이 겨드랑이에 붙는데 일부러 뭐 이 겨드랑이를 붙이려고 한다든지 일부러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골프의 스윙은 전체적으로 그 아날로그에서 어떠한 동작이 그 연결되어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떤 한 동작만 딱 그렇게 연출한다고 그 스윙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동작이 나오려면 그 전 동작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다음번이나 뭐 다다음번에 설명할 캐스팅을 왜 하지 않아야 되냐는 것은 지금과도 연결이 되는 강의이기도 한데요. 캐스팅을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겨드랑이가 떨어지잖아요. 겨드랑이 떨어진 사람이 다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붙이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임팩트 존에서 클럽 헤드 스피드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커킹을 유지하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겨드랑이도 붙는 그런 다 연결된 동작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한계만 될 수는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캐스팅을 이미 했는데 겨드랑이 붙이는 동작은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좌를 드린 내용은 왜 비거리가 늘지 않는지. 그러면 마인드 골프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윙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손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내 손목의 위치가 이쪽에 가깝게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어깨로 치는 그런 형태로 치고 있다면 당연히 비거리가 적게 나가는 게 당연하니까 그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쪽, 좀 더 이제 내 손목이 잘 안쪽에서 최소한 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쪽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티칭 프로나 뭐 고수분들이 가르쳐 줄 때 왜 그렇게 하라는 건지가 이러한 원리에서 사실은 그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좀 더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면 물론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요인은 또 다른 것들 뭐 근육량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스윙 스피드는 동일한 조건에서 좀 더 커킹을 잘 유지해서 최소한 거리를 임팩트 존에서 움직일 때 스윙 스피드가 빠르게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물리학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주 뭐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그런 이야기도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트랙 경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거리를 늘리려면 어떠한 그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떠한 동작은 좀 더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지 또 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스윙이 어느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러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왜 여러분들의 그 골프 스윙이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비거리가 안 느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그 힌트 또는 한번 생각할 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인드 골프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라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생각하고 또 조금 이따 올라가는 카페나 페이스북, 트위터, 또 블로그 그런 그 채널을 통해서 마인드 골프와 같이 그러니까 마인드 골프의 그 이메일 주소는 mentor@mindgolf.net인데요. 서로 이렇게 같이 이제 생각해 하면서 이제 마인드 골프도 가르치면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그 공유를 하면서 논의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그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떠한 대본이나 그런 거 없이 마인드 골프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하기 때문에 뭐 다음에 또 녹음하면 또 다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좀 더 길었을지 뭐 얼만큼 길게 녹음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갈 것 같고요. 많은 피드백 주시고요. 혹시 뭐 이런 그 원리나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또 리뷰도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또 많이 퍼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인드 골프의 Y 골프 첫 번째 시간 왜 비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네, 다음번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번 강좌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바이.